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살살 이야기할게요. 마지막 홍보, 영상이 나가는 내일자 12월 16일 여기 이 자리에서 2024 테크 전망을 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사분들이 나오시는데요. 매크로의 이호석 아카데미 이호석 대표님, 그리고 안대공학의 에러님이 공학적인 관점에서 내년을 보는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키포스트의 안석현 기자가 애플발 OLED 사이클에 대해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주실 거고요. 제가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 테크 전망과 함께 탑5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강사분들이 다 모여서 통합 Q&A를 하니까 좀 많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AI 이야기입니다. AMD가 MI300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300 시리즈는요, MI300X, 요거는 이제 GPU고요. MI300A, 요거는 이제 CPU하고 GPU를 같이 한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HBM3를 192GB를 채택을 했고, 여기는 HBM 128GB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뭘 겨냥했나? 엔비디아의 H100, 요거는 80GB죠. 메모리를 많이 쓰면 성능이 좋다, 요거를 이제 엄청나게 강조했고, 실제로 벤치마크 테스트들을 H100보다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요. 자, 그동안에 AMD의 이게 칩이 좋아도 가장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쿠다 생태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걸 어떻게 넘을 거냐? 엔지니어 생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이걸 뭐 컴파일을 해서 제공하면 된다,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안대공학 에러님이 올려주신 영상을 제가 좀 참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AI 프로그래밍을 제가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번에 공개한 거는 꽤 쿠다 생태계를 대체할 가능성이 좀 높은 쪽에 좀 의견을 주셨어요. 실제로 H100 수급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 있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나 그리고 오라클, 델 등등 10개 업체가 MI300X를 채택하기로 했어요. X를 채택하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이 얼라이언스를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 빅테크 업체들 너무 비싸고, 비싼 데다가 쇼티지, 지금 주문하면 40주에서 52주 기다려야 되죠. 인도받는 시점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은 AI 전쟁인데 지금 칩 수급이 안 돼가지고 무기를 못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AMD가 쿠다를 넘을 수 있는, 쿠다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냐? 자, 이번에 AMD가 ROCm이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공개를 했어요.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쿠다에 있는 소스들을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공개했고요. 그리고 HIP이라는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트 인터페이스 포 포터빌리티,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트 인터페이스 포 포터빌리티. 사실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걸 가지고 쓰면, 이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잘 쓰면 95%의 전환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쿠다에 있는 것들을 크게 무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쿠다는 정말 대체가 안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렇게 궁하면 또 방법을 찾아내는구나. 정말 주역에서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궁하니까 또 방법을 찾아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H200이라든지 GH200이라든지 B100이라든지 이런 제품 라인업들을 빨리빨리 땡기는 이유들이 이런 맥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칩 간의 MI300X하고 H100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여러 가지 뭐 스펙의 차이들은, 칩 자체로는 AMD의 MI300X가 좀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이것도 실전에 또 적용해봐야 아는 거고요. 일단 AMD 발표는 그런 거고, 여기서 좀 관점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밴드위스에 대한 부분. 이게
MI300X가 5.3TB/s 그리고 엔비디아 H100은 3.3TB/s 그래서 메모리 밴드위스 쪽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내년에 EQ의 신제품들이 줄줄이 나오죠. H200하고 B100이나 이런 칩들은 다음 버전인 HBM3E를 씁니다. HBM3부터 개선된 HBM을 쓰는 거고요. H200은 141GB의 HBM3E를 쓰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에 또 나오는 것들이 3D 패키징. 그동안에는 2.5D 패키징이라고 했지만 2.5D 패키징의 대표적인 게 TSMC의 코어스죠. 칩 온, 웨이프 온, 서브스트레이트. 요게 지금 병목이죠. 병목입니다. 요게 병목이고 요게 23년 초에 17K밖에 안 됐어요. 월. 요거를 24년 말까지 80K까지 늘리겠다. 요게 지금 TSMC의 계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요게 맞춰서 이제 삼성전자는 내년에 24년에 HBM 쪽에 2.5배 투자 늘리겠다 이야기했고 SK하이닉스는 24년에 HBM 쪽에 2배 투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40K 정도 되고 SK하이닉스도 한 40K 정도 된다고 하면 내년 24년 말이 되면 삼성전자는 100K가 되고요. 100K가 되고 하이닉스는 한 80K가 되겠죠. 근데 아마 물량에서 뒤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더 추가로 투자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TSMC 코어스는 25년 상반기까지 쇼티지라고 TSMC 사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쇼티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어스 중에서 워스 공정이죠. 워스 쪽을 오삿 업체에다가 지금 외주를 많이 늘리는 거. 그래서 뭐 대만의 ASE, 미국의 엠코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담당해 줘야 되는 거죠. 국내에서 만약에 뭐 삼성이 굉장히 쇼티지가 심하다 그러면 삼성이 하나마이크론에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워스 공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D 패키징 쪽에 지금 갑자기 핫해졌어요. 왜냐면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는요 아마 전기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전기, 뭘로? 배터리. 근데 지금 배터리를 용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배터리 전기를 많이 먹는 거는 반도체니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겠죠. 지금 반도체 쪽의 전성비를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3D 패키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은 세인트라는 기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게 3D 패키징에 대한 부분이고, 인텔이 요거를 또 최근에 3D 패키징 쪽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BSPDN이라고 해서 후면에서 전기를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 기술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이것도 제가 설명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파워불을 배면에다 넣고 TSV로 연결하는 그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번에는 BSPDN보다 개선된 BSCON을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3D로 적층하는 CPAD인데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이제 쌓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3D로 계속 쌓는 건데, 요거는 후면에서 TSV 선을 타고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데, 요거는 다이렉트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업데이트 되는 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 1.8나노 이하 이후의 로드맵으로 굉장히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기술이 상당 부분 필요하거든요. 네, TSV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해서 핫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월덱스를 설명드렸는데 항상 같이 나오는 회사죠. KNJ입니다. KNJ는 SiC 링을 주로 공급하는 회사고요. 식각 공정의 주로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엣지 그라인더. 원래 이게 주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훨씬 더 주력 사업이 됐고요. 주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의 YMTC 쪽에 주로 납품을 합니다. 애프터마켓 업체고요. 최근에 경쟁사인 TCK가 이 SIC 링 관련된 특허 소송들 국내 업체들한테 상당 부분 진행했는데 상대적으로 특허가 탄탄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죠. K&J가. 그래서 앞으로 애프터마켓에서도 좀 K&J의 횡보가 굉장히 공격적일 거고, 그리고 YMTC는 이제 올해부터 매출이 되고 있는데 올해 한 100억 이내에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진율은 굉장히 마진율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도 많이 줘야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시안팹을 그동안에 이게 128단 이상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미국 칩스법으로 인해서. 근데 요게 최근에 완화됐죠. 그러면서 요거를 128단을 256단으로 바로 퀀텀 점프를 합니다. 원래 중간에 176단 있잖아요. 요거를 건너뛰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이게 공급이 제한적이겠죠. 시안팹이 삼성 전체의 한 40% 낸드 플래시 생산하는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낸드 쪽에 이제 재고 이슈가 많다 보니까 가동률을 멈추고 이런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다 세팅이 되면 요 SIC 링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SIC 링 쪽 매출 비중이요. 원래는 작년에는 한 51.2%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게 63.5%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는 한 48% 정도 수준에서 올해는 한 36.5%. 그러니까 이제는 밸류를 SIC 링 쪽으로 줘도 된다는 거죠. 줘도 된다는 거고요. 지금 3분기 실적을 보면요. 3Q 실적을 보면 매출이 159억, 영업이익은 35억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상반기 비해서 아무래도 감산 영향이 있다 보니까 감산 영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나왔다는 건 굉장히 고마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 623억, 영업이익은 133억 기록했고요. 현재 시총은 1,400억 정도 합니다. 오늘 날짜 12월 12일, 그리고 23년 전망치 매출 750억, 영업이익은 16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총 싸죠? 이익률도 굉장히 높은데 애프터마켓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연말에 여러 군데 강연 요청도 많고요. 출연 요청도 많은데 웬만하면 이제 학교에서 부르는 강연은 많이 가려고 해요. 사실 금전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불러주면 열심히 가서, 그렇다고 해서 무료 봉사는 아니고 소정에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을 좀 많이 쓰게 돼요. 영상을 찍을 때보다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목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목이 좋았다가 좀 나았다가 좋았다가 나았다가 안 좋았다가 나았다가 뭐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편함 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2024 테크 전망 세미나, 아직까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시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디션과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